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예측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적응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측형이든 적응형이든 모든 프로세스에서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계에는 또 프로세스가 존재하고요. 특히 IT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러한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가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전 단계의 아웃풋이 다음 단계의 인풋에 이용돼서 각각 이렇게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이용돼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예측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이런 것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고 하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가 이렇게 짧은 주기로 쪼개지게 되고, 이 쪼개진 프로세스가 민첩하게 실행을 해서 증분 또는 반복 단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분과 반복은 좀 이따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러한 프로세스가 작게 쪼개지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히 비교한 그림입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이러한 단계들이 잘게 잘려서 민첩하게 수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단계가 반복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회포가 한 단계 이루어지고 한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매출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증분형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물이 전달되고 계속 수정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산출물이 제공된다면 이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매출이 이제 발생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 인도물보다 다음 단계의 인도물 시에는 이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더 보강되고 보완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계속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출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투자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인 즉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ROI의 시기가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산출물에 대한 인도 시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산출물의 인도 시점이 빨라지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비용적인 효과에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 장표입니다. 이제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프로젝트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성이 낮을 때 사용합니다. 즉 프로젝트 산출물이 구체화돼서 다 명확하게 알고 있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구체화가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실행 관리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서는 하나의 제품과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즉 제품의 인도물, 산출물의 인도 시점이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사전에 정의된 마일스톤 시점에 분명히 참여를 하여 그 다음 단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아니면 좀 멈춰서 좀 보완 및 보강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고요. 마일스톤에서 주로 업무 수행의 방식은 관리자 주도하에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역할이 분업화되고 역할이 명확해야지 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혼선이 없게 되고요. 프로젝트 성공의 척도는 계획을 얼마큼 잘 준수했느냐, 일정을 얼마큼 잘 준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큰 척도입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의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IT 제품 중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연구 업무 등에 적합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요, 실행 단계, 즉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구체화되고요. 이것도 산출물을 인도한 이후에, 구체적인 산출물을 인도한 이후에 우선순위가 낮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후반기에도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가장 큰 관점의 차이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이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프로세스 드라이브는 형태였다고 하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입니다. 나중에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발자를 중요시하고요. 개발자와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산출물의 인도 과정은요,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중간 산출물로 여러 번 나눠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나 인도 기준 등 변경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실행 중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업무 수행을 팀 중심이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 1인 다역라는 하나의 역할을 명확하게 롤이 정의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다방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 리소스를 원하는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의 척도가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라서 전통적인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는 약간 관점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개요입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프로젝트 시간과 다양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시적인 측면에서는요, 노란색 선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회색 점선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가시성에서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 상위에서 계속 물결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가시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단기간에 단계가 반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단계가 반복되면서 제공되는 인도물을 계속 바라보고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초기에는 가시성이 좀 있다가 프로젝트 중간에 가시성이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후반에 가면 가시성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프로젝트 초기에는 프로젝트 계획서나 분석 결과서가 산출이 되니 이것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의견을 주는데 가시성이 좀 있으나 개발과 코딩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테스트 단계 이후에서 가시성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변경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선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적응형이 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위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형 자체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에 대한 대응이 아주 유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면에 예측형 프로젝트는 변경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 프로젝트 후반기에 가서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아주 큰 염려소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후반에는 변경이 없어야 되는 것이 예측형 사이클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업적 가치 실현 부분입니다. 적응형이 사업적 가치 실현과 고객 가치 제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 이후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예측형과 비교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비교되고요. 예측형은 이제 프로젝트 막바지에 가서 산출물이 잘 나오게 된다는 조건 하에 비즈니스 밸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점입니다. 리스크를 계속 줄여가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것이 적응형 리스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리스크가 단계별로 나올 때마다 거기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하고 변경을 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초기 요구사항의 불확실성 또는 여러가지 고객의 어떤 환경의 변화와 같은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을 예측형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것보단 적응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초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은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로 진행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출물의 인도 주기와 변경 정도의 관점에서 예측형과 적응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반복형과 증분형, 그 다음에 반복형과 증분형을 모두 취하는 애자일 방식으로 구분하고요. 예측형은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초기 예측을 할 때 초기 계획을 다 세워놓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복형은 인도물이 없이 프로토타입을 제공해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적응형 방법입니다. 즉 반복형이라는 것이 단계가
반복되는 것은 증분형이랑 동일한데, 이렇게 같은 단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증분형이랑 동일한데,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요. 증분형에서는 공식 산출물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프로토타입은 정식 산출물이 아니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즉 어떤 유사한 형태만 제공된다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능만 제공하는 이런 어떤 고객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임시 산출물 또는 아니면 임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식 프로젝트의 산출물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의 횟수는 정식 반복형의 정식 그 산출물 인도는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분형은 이렇게 각 단계별로 반복이 이루어질 때 정식 산출물도 같이 제출이 된다라고 해서, 인도물의 횟수는 증분형이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의 정도는 반복형이 높게 됩니다. 증분형은 인도물의 횟수는 높게 되지만 실제 산출물을 확인하는 변경 작업이기 때문에 변경의 정도는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산출물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에서의 산출물에 대한 변경 요구는 적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전 단계에서 다 고객의 확인을 마친 정식 산출물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제공되는 산출물도 고객의 변경 요청은 좀 반복형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의 형태는요, 인도의 증분형과 반복형을 모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횟수도 높고요, 제품의 변경 횟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형 프로젝트의 특징은 산출물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인도되고요. 그래서 산출물의 인도 횟수도 낮고요. 각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 고객과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변경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최소화할 정도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제품을 산출하고 인도하는 것이 예측형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인도물의 횟수와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프로젝트 관리 목표 관점에서 예측형과 적응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고객 요구사항은 처음에 고정돼야 됩니다. 초기 고객의 요구사항이 고정된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산출물의 인도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의 인도로 끝내는 것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이고요. 프로젝트의 목표도 원가 관리 일정 변경 없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인도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형에서는 시제품은 계속 개발하고 제공되지만 프로젝트에서 인도물은 반복형에서는 한 번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산출물을 인도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으로는 지속적으로 고객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프로토타입을 보면서 다수로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고요. 프로젝트의 목표는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의 목표는 기술적으로 아주 정확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통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한 번의 인도가 아니라 단계별로 작은 인도를 반복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은요, 인도물을 제공할 때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만 각각의 단계별로 산출물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은 적을 수 있지만 역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의 목적은 속도감 있게 적시에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이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의 인도물에 대한 특징은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여러 번의 산출물을 반복적으로 인도하고요. 반복형과 증분형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요구사항은 역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는요,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인도와 다수의 피드백을 통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프로토타입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프로토타입을 보고 고객은 비현실적인 일정과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보다 외형만을 중심으로 검토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프로토타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실제로 기능이나 작동에 대한
내용을 구현할 때 시간이 쫓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프로토타입은 무리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프로토타입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팁입니다.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 절차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첫 번째로 모형을 제작하게 되고요. 간단한 사용자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이 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로토타입을 개정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것이 프로토타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 이용되는 것이며, 프로토타입은 정식 산출물이 아닌, 정식 인도물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가장 큰 특징이 여러 번 고객에게 인도한다, 산출물을 인도한다 라는 키워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제품의 빠른 인도, 속도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래 각 단계별로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각 단계로 작은 프로세스들이 반복되는 것은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과 동일을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인도물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각각의 인도물을 다음 단계에서는 보강 및 보완하여 이렇게 발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계가 지날수록 발전 및 보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위험 관리와 정확도 관리를 아주 중요시 합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 다른 라이프 사이클에서 혹시 정확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개발 목표를 단순화하면 프로젝트의 산출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정확도를 중시한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중시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프로젝트의 속도를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 범위를요,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더 빨리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요, 스프린트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타임 프레임으로 나누게 되고요. 스프린트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범위를 먼저 개발해서 산출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반복형과 증분형이 있고요. 반복형과 증분형이 결합되어 있는 애자일 형태가 있습니다. 한편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하이브리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또 통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시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요, 프로젝트의 제품을 아주 정확하게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일정 관리 또 빠른 인도물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산출물을 여러 번 인도하게 됩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과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을 혼합하여 애자일 방법론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